기자수첩으로 넘어가죠. 오늘 기자수첩은 청와대 기자수첩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성용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참 어제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문창극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자진 사퇴하겠다. 예. 그때 청와대는 어땠습니까? 일단 뭐 갑작스럽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갑작스럽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거 청와대 아니었어요? 기자들이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예정된 이제 수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신 거는 왜 그렇게 기자들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문창극 후보자가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도 판단하고 있었고 기자들도 다 이제 그런 인식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어제가 이제 마지노선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어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귀국해서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귀국해서 며칠 지났거든요. 사흘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이상 화요일 어제가 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열 시간이었었는데 그것까지 안 하면서 비워뒀다는 것은 이제 그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판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 기자들은 그러니까 어제가 마지노선일 거다. 어제 넘기면 청문회 가는 거고 어제 사퇴를 하면 어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좀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제 청문회까지 가기는 힘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은 다 끝났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은 그 주말부터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MBC에서 문창국 후보자의 강연, 그 교회 강연 전문을 보내기도 하고 중앙일보에서 뭐 몇 면을 털어가지고 일종의 해명 같은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 같은 이제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층 여론이 돌아서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어제 홍문종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사청문회 가야 된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사청문회 가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인터뷰 끝난 지 2시간 만에 사퇴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중앙일보하고 일부 보수 진영에서 뒤집기를 이제 시도했죠. 그렇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론은 문창극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권 경쟁에 나섰던 김무성, 최정원 두 당권 주자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홍문종 의원은 왜 그런 이제 청문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홍문종 의원이 친박 의원으로 이제 알려졌고 청와대와도 교감이 있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 친박 핵심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지금은 일단 이제 소통은 잠시 이제 하지 않은 채 전당대회에 준비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류를 읽는 데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실패했다기보다는 전당대회 유불리를 따져서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자신의 득표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인의 얘기가 어떤 이제 말이 어떤 본인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문창국 후보자한테 이제 그만둬달라. 부담을 좀 덜어달라. 이렇게 자진사퇴를 뭐 종용이라고 할까요? 자진사퇴를 얘기한 걸까요? 내심 자진 사퇴해 주기를 바랬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말을 했거나 전화를 했거나 누구 사람을 넣어서 뭐 이렇게 사퇴해 달라 이렇게 했다 이거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이제 자진 사퇴해 주기를 바랬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니고 끝까지 청문회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다면은 시간 끌 것 없이 바로 임명동의안 서명해서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3, 4일이라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뜻이 어찌됐든 문 후보자에게 전달됐음을 알 수 있는 정황들도 사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10시에 국무회의가 당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총리 주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는 게 그제 오후에
이미 이제 기자들한테 알려져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제 오후쯤에는 이미 이제 문창극 그 후보자와 관련해서 약간의 기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이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그러니까 그제 점심쯤이었었는데 문 후보자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보인다 이런 국가보훈처에 확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문 후보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 보인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문창극 후보 자신에게 씌워졌던 친일파 오명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인데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그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로는 알려졌지만 유족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로 보인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여기까지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청문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은 이미 이제 여론의 판단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가봐야 안 된다. 이것은 이제 40년 언론 경력의 문창극 후보자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데 손자인 내가 설마 친일파겠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자기 항변의 기회를 이제 가지고 어제 이제 물러난 셈이. 그럼 어떻게 보면은 독립유공자로 보인다는 그 보훈처의 확인이 퇴로를 열어줬다고 할까요? 사퇴의 그렇습니다. 명분을 준 셈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청문회까지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국가보훈처가 그렇게 나선 데는 국가보훈처가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제 보훈처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윗선에 어떤 이제 그 뜻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 할아버지가 그분이신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는 건가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일설에 들리는 바로는 그분 독립유공자로 추정된다는 그분의 후손을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정을 못해서 훈장을 아직까지 이제 수여를 하지 후손들한테 훈장을 줘야 되는데 훈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찾다 못 찾은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문창극 후보자의 조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급조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청문회까지 갔었으면 더 정확하게 밝혀졌을 텐데 하여튼 그 전에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까지 여론이 변한 것 같다라고 말을 여권 내부 인사들이 한 상황에서 왜 사퇴를 했는가 오늘 그 뒷막 후막의 이야기들 짚어주셨습니다. 한성룡 기자 좀 이제 한가해지시는 건가요? 또 총리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또 바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총리 후보 문제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 계속 7명, 8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이러저런 문제들이 또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항상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초 남았는데요. 다음 총리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정치인으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왜요?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겠죠. 검증이 쉽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전국을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서요. 안성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